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해 쉬운 K 주식 분석입니다. 요즘 우주항공 분야 정말 뜨겁죠? 오늘 저희는 그 중심에서 주목받는 기업 바로 루미르를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 SAR, 싸 위성 기술로 새로운 가능성을 막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의 주가 흐름이라든지 정책 기대감까지 더해져서 이거 살펴볼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루미르, 이 기업의 핵심 기술력부터 현재 시장 상황, 그리고 투자자로서 고려해야 할 부분들까지 알기 쉽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기술 잠재력하고요. 또 현실적인 과제들, 이걸 좀 균형 있게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네, 본격적인 분석 시작하기 전에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정보 관련해서 안내 말씀 먼저 드릴게요. 오늘 다루는 내용은 2025년 6월 10일 기준으로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이고요. 저희 분석이 특정 종목 투자를 권유하는 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이 목적이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분석 과정에는 아무래도 저희의 주관적인 해석이라든지 아직은 좀 검증이 더 필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포함될 수도 있고요. 또 시장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항상 있으니까요.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결국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항상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루미르라는 기업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떤 회사인가요? 네, 2009년에 설립됐고요. 작년, 그러니까 2024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위성 전문 기업입니다. 핵심 사업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그 SAR이라고 하죠. 합성 개구 레이더 위성 시스템 개발, 그리고 이 위성에서 얻은 정보를 가공해서 서비스하는 것. 그 외에도 위성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라던가 또 꾸준히 수익이 나는 솔레노이드 부품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 누리호 3차 발사 때 민간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위성을 실어보냈다는 거, 그게 참 인상 깊더라고요. 기술력을 확실히 보여준 사례 같던데요. 정확합니다. 그 성공으로 기술 신뢰도를 상당히 높였죠. 다만 이제 경영진 관련해서는 상장 전에 일부 오너리스크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되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에 주가 변동성도 좀 꽤 컸던 것 같아요. 스페이스X 계약 소식도 있었고요. 네, 맞아요. 작년 말에 그 스페이스X 발사 계약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확 올랐다가 올해 초에 실적이 좀 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다시 크게 좀 하락했죠. 그리고 또 AP 위성하고 기술 소송이 있었는데 거기서 패소해서 한 12억 원 정도 배성금 부담이 생긴 점도 시장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루미르의 핵심 경쟁력, 제품과 서비스를 좀 더 들여다보죠. 역시 가장 중요한 건 SAR 위성 시스템입니다. 이걸 전파를 이용하는 카메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날씨가 흐리거나 밤에도 아주 선명하게 지표면을 관측할 수 있거든요. 2020년 목표 해상도가 0.5m급인데 이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0.5m요? 진짜 높은 수준이네요. 날씨나 시간 제약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럼 국방, 재난 감시, 농협, 활용 분야가 정말 다양하겠는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이 SAR 데이터를 활용한 위성정보 서비스. 이 두 번째 주요 사업인데요. 예를 들어 베트남 농업부하고는 작물 상태를 분석해주는 계약을 맺었죠. 5년에 한 340억 원 규모 정도 됩니다. 그 NDVI, 그러니까 식생지수를 활용해서 작물의 건강 상태를 한 94% 정확도로 분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위성 부품 사업도요. 차세대 중형 위성 5호의 레이더 시스템 전체를 수주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요. 솔레노이드 부품은 조선사에 공급하면서 꾸준한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위성을 만드는 걸 넘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통합 솔루션을 지향하는 거네요. 장기적으로는 위성을 여러 대 띄워서 실시간 구독 서비스 같은 걸로 가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여러 소형 위성을 이제 함께 운영하는 군집 위성 시스템 구축이 장기적인 목표예요. 이걸 통해서 실시간 데이터 구독 서비스로 사업 모델을 전환하려는 거죠. 국내 시장에서는 좀 독보적인 위치인가요? 경쟁사는 없나요? 국내 민간 SAR 위성 분야에서는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략 한 70% 이상의 점유율로 평가받고요. 무엇보다 누리호 탑재 성공 레퍼런스가 있다는 점, 이게 아주 강력한 경쟁 우위죠. SAR 신호 처리 알고리즘 관련해서 특허도 다수 보유하고 있고 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카리하고의 협력 관계도 좋고요. 설계부터 서비스까지 다 할 수 있는 수직 통합 역량도 강점입니다. 글로벌 파트너십은 어떻습니까?
스페이스X 외에 다른 협력도 좀 있나요? 스페이스X와는 1호기에 이어서 2호기 발사 계약까지 체결하면서 협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카리와는 누리호 프로젝트 이후에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베트남 외에 아랍에미리트 UAE하고 1,200억 원 규모의 사막 관측 프로젝트 관련해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는 등 성과를 내려고 노력 중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 시작될 18개 군지 위성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글로벌 시장 확장에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할 부분이죠. 루미루 투자의 긍정적인 측면, 그리고 좀 주의해야 할 점, 뭐가 있을까요? 네, 긍정적인 요인, 그러니까 호재로는 역시 정부의 우주산업 육성 정책, 그 K-우주 로드맵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한 2조 원 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됐었죠. 그리고 누리호 성공으로 입증된 기술력, 또 계속 성장하는 글로벌 지구 관측 시장, 2030년에는 약 6조 원 규모로 전망되거든요. 이것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반대로 리스크 요인이라면 역시 실적이겠죠. 계속 적자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맞습니다. 가장 큰 우려 요인은 지속적인 적자 상태하고 연구 개발비 부담이 높다는 겁니다. 작년에도 영업 손실이 한 12억 원이었고 매출의 상당 부분을 계속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AP 위성과의 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금 문제도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 요인이고요. 결국에는 이 기술력을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얼마나 빨리 연결시키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환경은 루미루에게 좀 유리한 편인가요? 공청이 출범하면 민간 기업 활동이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요. 또 6세대 6G 이동통신 시대를 대비해서 저궤도, LEO, 위성통신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루미루의 군지위성 사업에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회 요인이 많은 만큼 경쟁도 만만치 않겠네요. 대기업들도 띄워준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정부 지원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국내외 대기업들도 우주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어서 경쟁 심화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기술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시장을 선점하고 또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 이게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겁니다. 네, 오늘 루미르의 사업 현황과 기술력, 시장 환경, 그리고 기회와 위험 요인까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큰 성장을 꿈꾸는 기업이지만 동시에 재무적인 안정성 확보라는 현실적인 과제도 안고 있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높은 잠재력과 동시에 또 넘어야 할 헐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술적인 가능성이 실제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루미르의 재무 상태와 기술적 지표 분석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미르의 이 SAR 기술이 정말 세상을 바꾸는 혁신이 될지 아니면 그냥 이상적인 꿈에 머물게 될지 결국은 시장에서의 증명이 중요해 보입니다. 기술 기업의 성장이 늘 그렇듯 기대와 우려 속에서 그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